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고 변희수 하사. 복무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원했으나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했던 군인이죠. 네, 그런 예, 변희수 하사는 계속 복무했다면 전역이었을 21년 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사망 후에 법원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법원 판결에도 육군은 변호사가 순직이 아니라 군 생활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정해 비판받아 왔습니다. 예. 인권위는 최근 육군의 사망 사유와 관련한 심사를 다시 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2년 지난 얘기가 돼버렸네요. 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요. 음. 고 변희수 하사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하사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복무 중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워낙 성실하고 훈련 성과도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신중한 네가 결정한 거면 꼭 필요한 일일 거다. 수술 후에도 군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고요. 예. 군단장이 수술 후 보직을 변경해 주겠다며 수술을 위한 휴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군단장이 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런 약속과는 달리 수술 후 육군본부는 남성 성기 등을 제거한 것은 고의로 장애를 만든 것이라며 바로 강제 전역 조치를 합니다. 군단장까지 허락을 했는데. 그렇죠. 네. 또 이제 군은 변하사의 인사소청이나 전역 처분 청구 소송에서도 계속 강경하게 차별적인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그녀는 결국 고작 만 22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망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변희수 하사의 사망에 대해 육군은 처음엔 이미 강제 전역한 민간인의 사망이라 군이랑은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법원이 성확정 수술은 심신장애 사유가 아니라며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후에도 민간인의 사망일 뿐이라는 입장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근데 강제 전역이 부당하면 군인으로서의 사망한 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데요. 변하사의 의무 복무 기한이 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경찰의 사망 추정일은 하루 전인 2월 27일이고요. 그런데 변희수 하사가 사망 며칠 후인 3월 3일에 발견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사망일이 3월 3일이고 이미 전역 후인 2월 28일 이후에 사망한 거라 민간인 사망이다 이렇게. 어떻게 사망일이 3월 3일이 돼요? 이건 억지 아닌가 이건? 이제 그래서 인권단체 유족들도 강력하게 좀 반발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1년 12월에 직권조사를 개시합니다. 예. 이제 4개월간 경찰 수사 자료도 좀 다시 보고 법의학 자문, 심리부검 등도 했는데요. 그래서 변희수의 사망일은 전역 전인 2월 27일이고 부당한 전역 조치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육군본부에 변하사를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권고조차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이후 육군은 민간인 사망이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다라고까지는 입장을 바꿨는데요. 또 이게 순직은 아니다라고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군인은 사망하면 보통은 순직으로 처리되는데요. 예. 예외적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 혹은 직무행위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사망 등은 일반 사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급여, 유족급여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전역 조치가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육군이 다시 주장을 한 거고요. 이제 법원의 판결과 완전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육군은 재판 과정에서 변하사의 우울감과 자살 충동이 수술 전부터 원래 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경과를 한번 쭉 우리 황도영 작가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이야기는 인권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권고가 좀 어떻게 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 이제 법원, 진상규명위 이어 인권위까지 사실상 군 빼고는 모든 국가기관이 변하사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네. 이제 군인사법에 따르면 인권위 등 타 국가기관이 각 군 본부 순직 심사와 다른 내용으로 권고를 내리면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 재심사는 그러면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이제 본부에서 하던 것은 이제 국방부가 재심사를 다시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결과는 사실 좀 모르고
뭐 이제까지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그렇게 뭐 아주 희망적이진 않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제 변호사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고 남은 건 고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뿐인데요. 이제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고인의 바람이 이제라도 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무과금 플레이어님이 아니 나라 지키겠다는데 왜 차별합니까라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다들 이렇게 안 가고 싶어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네네. 참. 알겠습니다. 인권의 권고가 좀 다른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